안녕하십니까? OICN 시청자 여러분. 정조 사기에서 길을 찾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성과 절개, 충절의 대표라고 하죠. 그 충절을 대명사로 나타내는 백의와 숙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기 영선의 백의열전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김경린 선생님과 같이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사기 열전이 모두 70편이잖아요. 네, 그 중에서 백의 숙제가 첫 번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거기에 어떤 의도가 있을 것도 같아요. 우리 백의 숙제는 뭐 인물에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유명하죠. 뭐. 네. 그 첫 번째로 이렇게 배치한 의도가 뭐라고 네, 생각하세요? 제가 보기에는 네. 백의 숙제가 제일 처음 나오는 거는 사마천이 아마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네. 백의 숙제는 그 충절이 대명사잖아요. 충성과 절개. 충절이지만 네. 결국은 뭐 굶어 죽었지 않습니까? 나 예, 아, 그런 걸 봐서 네. 나중에 좀 나오겠지만은 네. 여기서 나오는 유명한 말이 천도 시야 비야. 네. 천도라는 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그렇죠. 전도가 있냐 없냐 이런 뜻도 어떻게 되고요. 그죠? 보면은 네. 사마천도 억울하죠. 자기는 정말 그 무죄를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일흥의 난에 대해 일흥에 그때- 대해서 변호하다가 그런 곤란을 그거 겪었죠. 가지고 참 험악한 꼴을 당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자기도 억울하다는 겁니다. 자기도. 그래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의 숙제를 빗대어 가지고 사마천이 자기 이야기를 한 게 아닐까. 왜냐하면은 이거는 구성도 참 특이하고 네. 제일 먼저 나오고 네. 또 보면은 너무 옛날 사람들 이게 BC 뭐 1100년경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나라 건국 이전이기 때문에. 은주 네. 이제 교체기 때 네. 지금으로 따지면 뭐약 한 3300년 전이고 사마천 기준으로 봤어도 뭐 그건 천년 전의 얘기입니다. 네. 지금도 천년하면 까마득한데 네. 그 당시 천년이면은 정말 그 뭐 엄청난 시간이었죠. 굳이 그런 사람들 얘기를 열전에 제일 먼저 내고 또 유일하게 은나라 사람들 나오는 거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70편 중에서 은나라 예, 얘기는 그래서 백의 숙제만이다. 네. 백의 열전은 아마 사마천의 자기의 이야기인 것 같아. 네, 근데 지금 아닌 것은 아닌 것이다. 예. 이거 아주 의미가 심장하네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게 뭐 어떻게 보면은 음. 이게 이제 사회가 이렇게 막 변화가 있다가 보면은 이뭐 급진파도 있고 온건파도 있고 보수도 있고 네. 뭐 진보도 있고 있고, 그러니까 네. 항상 이렇게 음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어떤 사회 변혁의 시기가 왔지만은 네. 그거는 아니다. 그건 아니다. 아닌 거는 아닌 거다. 원칙주의자군요. 네. 네. 그래서 결국 그 때문에 뭐 죽을 고비도 넘기고 결국은 이제 소양산에서 고사리를 먹다가 죽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충절의 대명사라 해가지고 참 망고의 길이는 이름을 얻었지만은 그 당시는 참 어려웠다는 겁니다. 그 당시도 어렵고 사실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그래도 일단 그렇게 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아무 한 것 없는데 다만 이름만 높았다. 이름이 알려져서 공자 덕에 이름이 알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한 게 없지 않느냐. 시운에 따르지도 않고 그 한 거 하지도 않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백의하고 숙제가 어떤 인물인지 이게 그러면 보시면은- 백의 숙제가 어떤 인물인지 이런 것부터 예. 백이 숙제인데 네. 요 백자는 성이 아니고 네. 아시죠? 이게 백중 네. 숙계. 예, 서열 그러니까 자식을 낳으면 네. 그 서열의 차례입니다. 그래서 백중숙계 해서 숙이 세 번째인데 막내일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런 세 번째 네. 이런 뜻이고 그다음 중간은 이제 중자고 이중자입니다. 이중자 가운데 중자가 아니라 네. 그다음에 오늘 이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게 죽음으로써 불멸의 이름을 넣었다. 네. 사마천 자신의 얘기다. 특이한 구성이다. 네. 정말 구성이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네. 뭐 끝부분에 태사공 말도 없고 그다음에 또 백의 숙제 열전인데 백의 열전인데도 거기에 양이 아주 적죠. 네, 몇자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하고 싶었던 얘기지, 그죠? 백의 숙제를 빌어서 다른 자신의 얘기를 넋두리죠.
다른 얘기가 많이 네. 실려 있습니다. 그게 네. 다른 거는 보면은 뭐 사람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도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그 뭐 전기처럼 쭉 네, 이렇게 쭉 나열하는데 있는데 예. 이거는 뭐 처음에 자기 뭐 이야기부터 하도 중간에 그냥 이런 고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고사는 정말 네. 간단하지 않습니까? 네, 별 몇 내용 글자 안 없습니다. 된다고 합니다.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게 이제 호견법이라 해가지고 네. 하마천 사기를 지을 때 보시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유방을 파악하려면은 그 고조 봉기만 읽어서는 안 되고 그렇죠. 항오전도 읽어야 되고 네. 예, 소아것도 읽어야 되고 이게 네. 여러 가지 서로 연관이 돼 있다는 서로 거죠. 서로 이렇게 연결돼서 읽을 수 있게 또 어떤 그 설이 다른 것들은 뭐 앞편에 배치하기도 하고 예. 그 설이 달라도 예를 들어서 항우가 그 죽었을 때 어디서 죽었는가도 이렇게 뭐 의론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도 앞부분에서는 항우 본계에서는 이제 어디 뭐 오강에서 죽었다 하고 또 어디서는 동성에서 죽었다 하고 이렇게 그 다른 이견이 있는 것도 가능하면 다 실었다고 볼 수 그걸 있겠죠. 그렇게 봐야 되는지 네. 아니면은 사료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건지 잘못됐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네. 잘못되겠다고 하기에는 그런 경우가 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호견법에 뭐 꼭 그거와 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배치를 그렇게 하지 않나 일부러 그랬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뭐 어디 얘기 이런 부분은 완전히 좀 의도한 것처럼 느껴지죠. 예, 배기 숙제에도 나오지만은 원래 이제 배기 숙제가 그 전에 이제 충질의 대명사 제가 왜 네. 이 물음표를 쳤는가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과연 이 사람들의 행실이 옳았느냐 안 옳았느냐 하는 말들이 후대에 많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르고는 그 자신의 의지고 그죠. 근데 네. 이제 이뭐 역사에 오르내릴 때는 또 이렇게 업적이나 또 뭐에도 불구하고 오명을 쓰고도 뭔가를 또 대의를 위해서 하는 행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그냥 수양산에 가서 고사리를 캐서 먹다가 죽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네. 네. 보시면 이제 백의 숙제 이 두 분은 그냥 BC 한 1100년 뭐 정확하게는 1046년에다 이야기하는 데도 있는데 뭐 이때쯤 사람들이고 네. 불에 항거했다. 그다음에 이제 그 고죽군 왕의 첫 이름은 아마 이게 성인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셋째 아들이다. 네, 아버지가 뭐 묵태라고 했으니까 예. 묵자하고 그다음에 관련 있나요? 왕위를 서로 양보했다. 네, 고죽국의 그 군주가 이제 그 자식을 놓고서 원래 이제 큰 아들한테 물려줘야 되는데 그 셋째 아들 묵지가 더 이렇게 적합할 것이라고 이제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지명을 바로 하지 않고 죽었죠. 사망을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큰 아들 이제 그 백이는 아버지의 그런 뜻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먼저 떠나죠. 이제 막 셋째한테 숙제한테 그 왕위를 하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숙제는 또 다시 그런 법이 어디 있느냐. 형님이 하셔야지 이렇게 하면서 각자 다 떠났다고 해요. 그 나중에 그 넓은 중국 대륙에서 만났다고 하는데 그래서 왕위를 서로 미련 없이 양보했다 그런 고사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분들이 이제 유명해진 게 이 부분이죠. 네, 그 헤어진 형제가 네. 그러니까 이제 형이 먼저 떠나고 동생도 뒤따라 떠났는데 어딘가에서 만나서 우리 이제 어디로 갈까 이런 의논을 하는데 물론 이제 고죽국에서는 첫째하고 셋째가 이제 다 자리를 떴기 때문에 둘째한테 그 왕위가 이제 갔죠.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의논을 합니다.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까, 장차 어떻게 할까 할 때 그 두 나라 문왕이죠. 그 서백창의 인품이 훌륭하다 소문을 듣고 이제 이제 서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게 아까도 네.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보면은 어느 나라 이제 주무왕이 어느 나라 주왕을 톱으로 할 때 이 사람들이 가서 반대를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열전에 나와 있는 얘기고 네. 또 이 주본기를 보면은 네. 주본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문왕을 만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만나기도 했다. 예, 네. 그래서 본기에는 네. 예, 그 문왕을 만나 가지고 뭐 어떤 역할을 그렇게 나오는데 이 열전에는 가서 보니까 무왕이
아버지 위패 그게 문왕이죠. 네, 문왕이 위패를 모시고 네. 주왕을 토벌하러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주봉기에 보면은 문왕이 덕이 많아서 네.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중에 그 사람들 중에 백이숙제도 있었다. 백이숙제도 들어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주본기의 기록하고 이게 열전에 나와 있는 기록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근데 네. 이런 게 종종 보이는데 많죠. 예. 예, 진시황만 하더라도 네. 여부리의 아들이라 했다가 네. 또 뭐 소영왕의 아들이다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게 서로 좀 앞뒤가 안 맞는 기록들이 자주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뭐 아까도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과연 어떻게 해서 그래야 되는지는 저희 현재로서는 알 수는 없는데 하여튼 책을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네. 토벌에 반대했고 그다음에 수양산에서 채미가를 부르며 굶어 죽었다. 그래서 태상왕 자세히 보면 이렇게 써놨습니다. 말세에는 이익을 다투지만 오직 저들만은 의리를 추구했다. 나라를 양보하고 굶어 죽으니 세상 이들을 칭송했다. 그래서 내가 처음으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첫 편으로. 네. 네. 태사공 자서에서 이렇게 쭉 왜 지었는지를 쭉 네. 왜 기록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구절이 이제 백이 숙제편은 저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이게 이거는 뭔가 자기가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문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네. 그래서 의리를 추구했다. 그래서 그래서 내가 첫 편으로 삼았다. 백이열전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백이숙제라고 나와 있고 여기 네. 보시면은 보통 보면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뭐 누구누구란 자는 어디 사람이고 네, 어디 뭐 이렇게 사람이다. 시작이 네. 되는데 이건 전혀 뭐 그렇지도 않고 밑도 끝도 없이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조금 특이하다. 많이 특이하다. 너무 연대가 오래돼서 아주 상세한 얘기를 알 수가 없기 제 때문에. 생각에도 이미 사마천 기준으로 봤어도 거의 뭐 1000년 전이고 네. 이 두 분은 실제 인물이라 그러면은 뭐 거의 공자보다 한 500년 정도 앞에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훨씬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기록이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사마천의 시기에도. 그랬으니까 네. 사마천을 웬만하면 다 실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못 실은 거죠. 네, 기록이 그것도 없어서. 일단 전해줘는 말은 있고 실기는 실어야 되겠는데 자료는 없고. 네. 네, 그래서 아마 이런 아주 이상한 그 구도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이거는 남송 때 화가 그 이당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채미도라는 그 두 사람이 이 그림은 채미도이고 네, 저쪽 요건 이제 채미가. 시는 채미가가 되겠네요. 네. 뭐 서산에 올라서 고사리를 캐고 이렇게 쭉쭉 뭐 폭력으로 바꾸고 폭력으로서 폭력을 바꿨으니 그걸 잘못인지도 모르는구나. 바꿨는데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모르는구나. 네. 아, 이제 주나라 무왕에 대한 얘기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신농 뭐 우하 뭐 다 사라지고 나는 어디로 갈까 뭐 탄식하면 앞으로 가는데 명예 다 했구나 이런 식으로 아주 슬픈 노래죠. 이게 이제 채미가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사기에도 당연히 나와 있죠. 근데 이제 저것 때문에 채미가 때문에 사마천이 또 의문을 품은 부분도 있다고 봤어요. 예. 공자님이 이제 논어에서 이렇게 백이숙제를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아마 원망이 없었을 것이다. 네. 인을 구해서 인을 얻었으니 원망이 없었을 것이다. 선생님 어디 적어놓은 거 내가 봤는데 원망이 없었을 것이다 했을 때 사마천은 이제 이 채미가를 이제 읽고 음미하면서 정말 원망이 없었을까 하고 공자님한테 반기를 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게 네. 그 백의숙제를 읽어보면은 사마천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암만 훌륭한 사람이고 그게 백의숙제 예전에도 뭐 허유라든지 뭐 이런 네, 분들이 네. 유명한 분들이 있었고 네. 있었지만 그런 사람들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다. 도가 쪽의 인물들은 네, 기록하지 남아있지 않으셨죠, 않다. 공자님이. 예.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두 번째
착한 사람이 꼭 이렇게 잘 된다는 보장은 없더라. 그렇죠. 네. 공자님이 그렇게 아끼든 안 해도 그냥 술찌개미를 먹다가 술찌개미도 제대로 배불리 먹지 못했다고 네. 했습니다. 그러고 네, 그런데 그 포악한 도척이라네. 도척은 사람의 간을 해를 쳐먹고 재물을 뺏는 건 기본이고 네. 그런데도 천수를 누렸다. 그렇게 네. 사마천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이제 의문을 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천도무친 네. 유명한 말이죠. 이게 네. 노자에 나오는 얘기인데 하늘은 친함이 없다.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네, 하늘은 사사롭지 않죠, 그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는 거죠. 그게 뭐 쉽게 말하면 그거죠. 법대로 하자. 저 법대로 하자. 네, 왕, 상여상이 왕이나 뭐 쫄병이 할 것 없이 여기는 천도는 친함이 없어서 사사로움이 없어서 뭐 상여선이 착한 사람과 항상 같이 한다는데요. 그게 착한 사람 편이라는 거잖아요. 천도는 무친. 그러니까 천도는 친함이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내하고 조금 친한 놈이라 해가지고 조금 그러니까 공평무사하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법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착한 사람이 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사마천은 이렇게 물어보죠. 아니 아까 그 조금 전에 말한 그 두 가지. 그렇게 아무리 뛰어나도 누가 이렇게 알아주지 않으면은 이름을 남길 수 없고 그렇죠. 또 진짜 공자가 사기부 나와 있지 않습니까? 땅을 항상 이렇게 조심스레 밟고 지름길로도 안 가고 또 말해야 될 때를 가려서 하고 그렇게 조심을 하는데도 참 힘들게 살더라. 네.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과연 이게 천도라는 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사마천은. 그래서 보면 이제 원래는 이 말은 상서 그 탐구란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원래 이게 원문이고 요게 바뀌었죠. 천도, 복선, 예. 화음, 화음 이런 네. 식으로. 예. 그러니까 이 백이 열전에서 말하는 거는 항상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기 넋두리가 되다 보니까 자기 자신한테 물어보고 자기 네. 자신한테 답을 하는 겁니다. 자문자답을 했단 말이죠. 네. 근데 그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게 다음에 할 그 구론전에 보면은 그 답이 그 이제 여러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아주 다양하게 해석을 하시는데 네. 어느 정도 구론전에 보면 사마천이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느 정도 답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거는 이 백의 숙제는 이 채미가를 엎어가면서 네. 소양산에서 네. 굶어 죽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마천이 하는 말이 천도시합이야. 도대체 천도는 왜 이러냐. 이제 원망을 많이 하는 겁니다. 네.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하나 또 저희하고 또 얽히면 또 문제가 되는 게 뭔가 하면은 이 고죽국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겁니다. 네, 고죽국의 위치에 대해서 설이 많이 있죠. 네. 이게 뭐 조선 상고사에 나와 있군요. 이제 네. 2편에 보면 나와 있는데 굳이 뭐 이건 사기에는 없는 걸 제가 이제 적어본 이유가 사기에는 없고 이제 중국 측에서는 고죽국을 이제 상나라의 제후국, 뭐 큰 제후국 이렇게도 그렇죠. 보던데요. 예, 근데 이제 이쪽에서는 또 신치호 선생은 고조선의 제후국이다. 네, 그것 네. 때문에 중국하고 우리 저기 조선하고 이렇게 약간 설이 다릅니다. 예, 그 사이에 있어요. 상나라하고 조선의 그 사이에 있더라고요. 요 지도를 한번 보시죠. 이게 이제 요게 보시면 이게 산해관 돼 있는데 있고, 네, 요게 여기서 이제 그 만리장성이 끝나는 겁니다. 네. 실제로 만리장성이 끝부분 이렇게 가보면 여기 어느 조금 이게 바닷가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장성이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끝은 가역관이고요. 네, 저쪽 끝은 이쪽 끝은 산해관인데 신채호 선생 얘기는 고죽국이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 이 영평부 이쪽 이 네. 근방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요걸 딱 건너면은 조선 땅이고 네. 여기는 이제 요소지방이 되겠죠. 요소지방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그럼 뭐 간단하고 그럼 그걸 하면 되지 왜 문제가 됐느냐? 이런 그 삼국 유사에 보면은 이 고죽국이 황해도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황해도 나와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이 고죽국의 위치가 이병도 선생 같은 경우는 뭐 좀 우리나라 안에 있을 때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네. 이게 참
문제가 많은 부분인데 우리나라 안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되어 그 있는데 무왕을 못 만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조선 상고사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상고사에 내용 그대로 적어왔는데 네, 기원전 7세기 말에 뭐 조선이 고죽국 분리지국과 함께 이 연나라하고 진나라를 쳤다. 네, 연진이 연나라하고 진나라가 제나라에 구원을 요청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제환공이 고죽과 분리지국을 격파하여 조선은 땅을 많이 잃었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맞다고 그러면은 고죽국이 우리나라 황해도에서 가지고는 이거 말이 안 되겠죠. 그렇죠. 예. 어쨌든 항해도는 아니고 황해도는 아닌 거는 중국의 뭐, 예. 동쪽 끝 쪽에 있지 않았나. 거의 그래서 뭐- 조선하고 저기 상나라 그 사이에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이게 노노 헌문편에 보면은 네, 이게 흔히 물어보는 건데 네, 공자가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관중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합니다. 관중은 보면은 여러 가지 허물도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이 좀 잘 살았잖아요, 그죠? 똑똑하고 네. 잘 살았잖아요. 하차하기도 하고. 네, 그래서 관중 원래 이 사람이 이 관중을 욕을 합니다. 별로 네. 좋은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네. 하니까 이제 공자가 말하기를 그래도 공이 있다. 이제 그죠? 피발자임을 징계하였다. 이게 저도 처음에 무슨 말인지를 몰랐는데 피발자임을 이게 머리를 풀어에 쥐고 옷깃을 왼쪽으로 이민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이쪽 동네 습성 오랑캐 네, 그죠? 이게 이제 동쪽 오랑캐 습성이 그렇다고. 자기네들은 오랑캐고 우리 이제 이건 우리 보면 이제 어떤 뭐 동교족이라든지 네, 이쪽, 동이족일 예.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 사람들이 그 하는데 뭔가 하면은 오랑캐를 징계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우리는 피벌자임을 당했을 거다. 그러니까 제한공이 네. 관중의 그 보좌로 그 패자가 됐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때 이제 저렇게 고죽하고 분리지국을 조선에서 뺐고 조선과 싸울 때 조선에 그 더 넘어오지 못하게 한 그 공을 관중이 이제 그 일단 전쟁을 확대시키지 않았다. 그러면 여러 사람을 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마 그런 공을 칭찬하면서 그런 이제 함락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적국의 그 풍습을 따라야 되죠. 그래서 아마 저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게 제황공이라는 사람은 춘추호패 제일 먼저 춘추호패가 네. 첫 번째가 네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논어에도 이런 기록이 있고 논어에도 이런 기록이 있는 걸 봤을 때 그러면 이 위치가 대충 이쪽이 연나라 쪽이거든요. 네. 연나라부터. 그래서 아마 이 부근에 있다는 게 제가 보기에도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조선이 이 연나라, 진나라 이쪽에 다 있잖아요. 네. 그죠? 그랬을 때 조선이 이렇게 앞세워서 치고 올 때 이걸 뭐 막았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기도 네. 보면 여기도 뭐 이런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네, 제항공이 누가 이기고 전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맨날 싸우고 뺏고 뭐 네. 도로 또 갖다 바치기도 하고 기껏 뺏어서 바치기도 하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기록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어에 있는 기록과 네. 여기 있는 기록을 비춰보면은 네. 아마 이 기록은 사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다 그러면은 뭐 고족국이 황해도에 있었다는 얘기는 정말 그건 이제 맞지도 않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옛날 중국 사람들은 여기를 끝으로 봤습니다. 끝. 자기 그렇죠. 나라 땅을 예, 끝으로 봤습니다. 그렇죠. 만리장성을 쌓았잖아요. 예, 다 쌓았어요. 경계로 쌓았기 때문에. 예. 예, 끝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쪽 이 부근에서 이 북경까지는 그렇게 크게 멀지가 않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뭐 공부가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연유로 여기 이 조선족들의 땅이 조선 우리나라 사람들 땅이 생겼는지 예, 그거는 참 알 수 없는데 하여튼 이 고죽국이 여기 있었는데 이거는 명확하게 조선족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네. 이 기록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중국에서도 인정하는 거는 고죽국은 조선족이다. 음. 조선족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상나라의 그 제후국이라고 했잖아요. 그 상나라도 또 사실은 중국에서는 동이족으로 보는 그 설도 예. 있지 않습니까? 그 동이족은 바로 또 조선족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설을 자세히 알려면 공부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꼭 저희들은 역사를 뭐 전공하시든 안 하시든 간에 네. 우리나라 그 뭐 동양학을 한다든지 고대를 좀 알고 싶은 분들은 조선 삼국사는 꼭 한번 읽어 보시는 게 네.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오늘 또 시간이 거의 다 네. 되겠네요. 그래요.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한정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백이열전 어땠습니까? 정조가 사기 영선에서 백이열전을 또 넣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저희들이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고요. 천도가 오르나 그르냐 이 얘기는 언제나 지금까지도 현재 우리의 이 생활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각자 한번 좀 되돌아보고 되짚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